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85세에 깨달은 인생의 지혜로 60대 이후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극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진주에 살고 있는 85세 이영수입니다. 39년간 시니어분들의 인생 조력자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85세까지 살아보니 정말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혹시 60대에 들어서면서 건강도, 가족관계도, 삶의 의미도 점점 무너지는 걸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매일 반복되는 불안과 후회, 뭔가 잡히지 않는 답답함. 저도 그랬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 영상은 그런 현실에 놓인 분들을 위한 절실한 메시지예요. 만약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한다면 85세가 되어 저처럼 후회의 늪에 빠지고 병원비와 외로움, 자녀와의 갈등으로 남은 인생이 더 암울해집니다. 정말이에요. 결국 건강은 물론 행복까지 놓치고 시간과 돈조차 빼앗겨버리는 미래가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로 85세에 깨달은 60대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미친 듯이 해야 할 5가지 방법만 실천하면 건강과 행복, 가족관계까지 모두 확실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직접 경험했어요. 60대의 건강검진, 자기개발, 인간관계 관리, 도전, 디지털 배움 다 실천했던 최순자 씨는 83세에도 활기차게 여행하고 손주들과 소통하며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부러워요. 반대로 60대 때의 건강검진을 미루고 자식에게 의존하며 새로운 것을 거부하고 물건만 쌓은 저는 85세에 암 진단, 가족과 단절, 경제적 불안까지 겪게 됐어요.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해결 방법은 분명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노년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될까요? 사실 저도 60대엔 내가 제일 잘났다는 고집에 빠져 건강과 가족, 배움 모두 놓친 바보 같은 실수를 했어요. 이런 선택 하나하나가 인생 후반부 전체를 뒤흔들어요. 하지만 이 벽을 넘으면 시간은 절약되고 가족들은 더 가까워지고 여생은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실제로 변화한 친구를 보며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이 핵심 해결 방법들 5가지는 순서대로 하나씩 안내드릴 테니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영상 후반부에는 가장 핵심적인 비법과 실제 성공 사례, 실천 꿀팁까지 모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공유하면 모두가 더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어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답해드려요. 지금 가장 쉽고 확실하게 삶을 바꾸는 첫 번째 방법은 건강검진을 절대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 저는 속쓰림을 그냥 참고 넘어가다가 결국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죠. 그런데 제 친구 이명자 씨는 60대부터 매년 건강검진을 챙겼어요. 조기 발견 덕분에 88세인 지금도 여행을 다닙니다. 저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몸은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라는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소화불량, 어지럼증 같은 신호도 반드시 병원에서 진단받으세요. 저는 속이 쓰려도 체했나 보다 하고 넘겼는데 그게 암의 신호였어요. 정말 후회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검진도 꼭 활용하세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니 60대에 검진받은 그룹과 아닌 그룹의 의료비가 75세 이후 3배나 차이가 났어요.
미국 노년의학회지에 따르면 정기 건강검진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5년 더 길고 의료비는 40% 적게 나왔다고 해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이나 스마트워치로도 건강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저도 늦게나마 배워서 쓰고 있는데 혈압이나 심박수를 매일 확인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종합검진 혈압, 혈당 기본만 챙기는 것만으로도 가족과의 행복한 미래가 보장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식들에게 노후 자금으로 의존하는 습관을 끊는 것이에요. 제 경우 아들의 사업 실패에 노후 자금 4천만 원을 다 써버렸어요. 가족 관계도 파탄났죠. 후회가 정말 막심합니다. 반대로 친구 최영숙 씨는 단호하게 은행에서 대출받으라고 하며 자식을 독립시켰어요. 오히려 사업이 성공해서 용돈까지 받고 가족이 더 화목해졌어요. 정말 부러웠습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니 60세 이상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 지원을 반복한 가정의 70%가 노후 준비 부족으로 경제적 위기와 가족 갈등을 겪는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자식 사랑은 지혜롭게 하세요. 노후 자금은 절대 지키세요. 저는 자식이 불쌍해서 도와줬는데 결국 자식도 저도 다 망했어요. 도와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요즘은 가족들과 경계 설정하는 방법도 많아요. 자녀들에게 명확하게 노후 자금은 건드릴 수 없다고 선을 그어야 해요. 처음엔 서운해하겠지만 나중에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스스로 경제 독립과 존중받는 노년을 준비할 수 있어요. 저는 이미 늦었지만 여러분은 아직 기회가 있으니 꼭 실천해 보세요. 세 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비법은 새로운 기술과 배움을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스마트폰, 디지털을 거부하다가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됐어요. 손주와도 단절됐죠. 정말 바보 같은 고집이었어요. 반면 친구 박정자는 68세의 스마트폰 강좌를 들었어요. 83세인 지금 손주와 영상통화하고 온라인 쇼핑, 은행 업무까지 다 해요. 저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런 기계들이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어서 뭘 배우냐 했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손주가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줘도 못 봤거든요. 정부 조사를 보니 65세 이상이 스마트폰을 배우면 사회적 고립감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해요. 치매 위험도 40%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노인들의 뇌 활동이 20대와 비슷한 수준으로 활발해진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저도 늦게나마 배우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화면을 누르는 것도 어색하고 글자는 너무 작고 답답했죠. 하지만 한 발씩 배우다 보니 가족과 더 잘 소통하게 됐어요. 일상 편의도 크게 늘어났고요. 노인복지관 무료 스마트폰 교실을 꼭 활용해 보세요. 유튜브에도 시니어 교육 채널이 많아요. 저도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배우는 건 나이가 없어요. 은행 업무도 이제 앱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굳이 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져요. 병원 예약도 온라인으로 하고 택시도 앱으로 부를 수 있어요. 정말 편해졌어요. 손주들과 영상통화할 때 표정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목소리만 들었는데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손주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사진을 바로 보내주거든요. 온라인 쇼핑도 배웠어요. 무거운 쌀이나 화장지를 집까지 배달해 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예전에는 무거운 걸 들고 다니느라 허리가 아팠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어요. 처음엔 사기당할까봐 걱정했는데 안전하게 쓰는 방법을 배우니까 괜찮더라고요. 복지관에서 디지털 사기 예방 교육도 해주거든요. 그런 것도 꼭 들어보세요. 이것만 익혀도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가장 중요한 꿀팁이니 반드시 실천해 보세요. 저는 너무 늦게 시작해서 후회가 많지만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돼요. 네 번째 해결책은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두지 않는 습관입니다. 저처럼 20년째 버리지 않은 옷, 가구, 책들로 집이 창고처럼 변하면 결국 정리비용도 수백만 원 들고 넘어져서 병원 신세만 지게 돼요. 제 집을 한번 보세요. 정말 창고 같았어요. 언젠가 쓸까봐 버리지 못한 옷들, 고장난 가전제품, 20년 전 신문들까지 쌓여 있었어요. 거실에서 화장실 가는 길도 물건들 사이로 비집고 다녀야 했죠. 그러다가 75세 때 물건에 걸려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로 3개월 입원했어요. 그때 정말 깨달았죠. 이 물건들이 저를 죽이는구나 했어요. 제 친구 김순옥은 65세부터 매달 한 번 시원하게 정리를 했어요. 덕분에 82세인 지금도 넘어질 걱정 없이 집안일을 다 해내요. 집에 가면 정말 깔끔하고 안전해요. 뉴스에서 봤는데 노인 사고의 30%가 집안 정리 부족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통계에 포함된 거죠. 정말 부끄러웠어요. 처음엔 정리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버리기가 어려웠거든요. 돌아가신 남편이 입던 옷, 아이들 어릴 때 장난감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들이 제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정리를 시작할 때는 작은 것부터 했어요. 서랍 하나씩, 옷장 한 칸씩 말이에요. 1년 동안 안 입은 옷은 과감하게 버렸어요. 고장난 물건들도 모두 처분했고요. 요즘은 정리 앱도 있더라고요. 매달 정리할 목록을 적어두고 하나씩 지워가면서 하니까 성취감도 들어요. 무료 정리업체에 전화해서 도움받을 수도 있어요. 기부하는 재미도 쏠쏠해요. 아직 쓸만한 옷들은 복지관에 가져다주고 책들은 도서관에 기증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버리는 게 덜 아까웠어요. 정리하고 나니까 청소도 훨씬 쉬워졌어요. 물건이 적으니까 닦을 곳도 적고 먼지도 덜 쌓여요. 집이 넓어 보이는 것은 덤이고요.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줄었어요. 이제는 밤에 화장실 갈 때도 걸릴 게 없으니까 안전해요. 혹시 응급 상황이 생겨도 구급차가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길이 확보돼 있어요. 매달 한 번 버리기와 기부를 실천하면 스스로 자부심과 안전, 시간까지 얻을 수 있어요. 정말 이렇게 하세요.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시작하면 돼요. 5번째 방법은 과거에만 집착해서 새로운 도전을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60대의 그림, 노래, 춤, 요리 도전을 다 거부했어요. 80대엔 병원만 다니며 쓸쓸하게 보냈죠. 나이 들어서 뭘 배우냐 했어요. 창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아요. 새로운 도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친구 이미경은 70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80세에 첫 전시회를 열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그림을 보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저는 정말 부러웠어요. 또 다른 친구 정순이는 75세에 요리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구독자가 10,000명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할머니 요리법을 배우러 온다면서 정말 신이 나 있어요. 연구 결과를 보니 65세 이후 새로운 취미나 배움이 치매 위험을 40%나 낮춘다고 해요. 뇌가 계속 활동하니까 건강해지는 거죠. 저는 이런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처음엔 정말 창피했어요. 동네 복지관 노래교실에 갔는데 다들 저보다 잘하는 거예요. 목소리도 갈라지고 박자도 안 맞았어요. 그만두고 싶었죠. 하지만 선생님이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하셨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마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됐어요. 문화센터 무료 취미 강좌도 정말 많아요. 서예, 사진, 원예, 댄스까지 다양해요. 저도 늦게나마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붓을 잡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새로운 걸 배우니까 젊은 사람들과도 이야기할 거리가 생겼어요. 예전엔 옛날 얘기만 했는데 이제는 새로 배운 것들을 자랑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건 성취감이에요. 뭔가 해냈다는 뿌듯함이 있어요. 하루하루가 지루하지 않고 기다려져요. 오늘은 뭘 배울까 생각하면서 일어나거든요. 건강에도 정말 좋아요. 몸을 움직이는 취미를 하니까 근력도 늘고 균형 감각도 좋아졌어요. 요가나 태극권 같은 것도 나이에 맞게 할 수 있어요.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같이 배우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외로움도 달래져요. 서로 격려하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아무리 늦어도 시작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족, 친구, 나를 위해 새로운 경험을 꼭 시작해 보세요. 매일이 특별한 인생이 됩니다. 저는 85세에 시작했지만 여러분은 더 일찍 시작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직접 이 5가지 방법을 실천하면서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했어요. 병원비가 줄어들고 가족과 소통도 살아나고 매일 아침이 즐겁게 기다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85세에 뭘 바꾸겠다고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실천하다 보니 삶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건강검진을 제때 받으니까 큰 병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어요. 혈압약도 제때 먹고 당뇨 관리도 하니까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어요. 예전엔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지금은 활기가 넘쳐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돈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경계를 확실히 하니까 오히려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됐어요. 아들이 이제는 먼저 안부를 물어봐요. 스마트폰을 배우고 나서는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손주들과 매일 영상통화를 해요. 손주가 학교 생활 이야기를 직접 들려줄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주변의 박정자, 이미경, 김순옥도 같은 방법으로 외로움과 경제적 걱정에서 벗어나서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끼리 만날 때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길 정말 잘했다고 이야기해요. 통계로도 확실해요. 국가검진을 받은 사람은 의료비가 3배나 적게 나와요. 디지털 교육을 받은 노인은 사회 고립이나 치매 위험이 반 이상 감소해요. 경제 자립을 실천한 분들은 가족관계 만족도가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정말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방법들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댓글에서도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인생이 달라졌다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올라와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한 분은 73세에 스마트폰을 배워서 자식들과 소통이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건강검진 덕분에 조기에 심장병을 발견해서 생명을 구했다고 감사 인사를 보내주셨어요. 물건 정리를 한 후 집에서 넘어질 걱정이 없어졌다는 분도 계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서 친구들이 많이 생겼다는 분도 많아요.
가장 감동적인 댓글은 85세 할머니가 보내주신 건데, 저와 비슷한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면서 용기를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후기들을 볼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껴요. 제가 경험한 후회와 깨달음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마음이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에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막상 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먼저 건강검진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당장 보건소나 병원에 전화해서 예약하세요. 국가검진은 무료니까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어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기본 검사부터 시작하면 돼요. 검진 결과가 나오면 꼭 의사 선생님 설명을 자세히 들으세요. 이해 안 되는 건 계속 물어보세요. 창피해하지 마세요. 내 몸인데 내가 모르면 누가 알겠어요. 자식들과의 경제 문제는 가족회의를 열어서 명확하게 선을 그으세요.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릴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세요. 처음엔 서운해하겠지만 나중에 고마워할 거예요. 은행에 가서 노후 자금을 별도 계좌로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동이체로 생활비만 받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게 하는 거죠. 스마트폰 배우는 건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무료 강좌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엔 정말 어려워요. 저도 화가 날 정도로 답답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아요. 손주나 이웃 젊은이들이 의외로 친절하게 알려줘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모르는 건 물어보세요. 집 정리할 때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방 하나씩, 서랍 하나씩 천천히 하세요. 저는 욕심 부려서 한꺼번에 하려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 뻔했어요. 1년 동안 안 쓴 물건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언젠가 쓸 거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20년 동안 안 썼으면 앞으로도 안 써요. 정말 확실해요. 기부할 수 있는 물건들은 복지관이나 자선단체에 연락하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버리는 것도 덜 아까워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때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지관 프로그램표를 보고 관심 있는 거 하나만 신청하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금방 적응돼요. 나이 많다고 창피해하지 마세요. 거기 오는 사람들 다 비슷한 나이예요. 오히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완벽주의 때문에 시작도 못했던 적이 많았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85세인 저도 새로운 걸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은 더 젊잖아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한 달만 지나면 습관이 되고 석 달 지나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순해요. 첫째, 건강검진을 미루지 말기. 둘째,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기. 셋째, 새로운 기술과 배움 거부하지 않기. 넷째, 불필요한 물건은 과감하게 정리하기. 다섯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기.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간단한 것들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아요. 저는 85세에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알았으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이 5가지만 실천하면 85세에 깨달은 후회와 눈물이 아닌 건강과 행복,
자부심 넘치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어요. 정말 확신해요. 분명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도 85세에 시작했는데 여러분은 더 젊지 않나요? 지금 당장 건강검진 예약하세요. 노후 계획도 점검해 보세요. 복지관 프로그램도 찾아보시고 스마트폰 앱도 한번 배워보세요. 집에 있는 안 쓰는 물건들도 정리해 보시고 새로운 취미 하나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가족들도 여러분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스마트폰 쓰는 걸 보고 깜짝 놀라겠죠. 건강해지면 의료비도 줄고 가족들 걱정도 덜어줄 수 있어요. 새로운 걸 배우면 친구도 많아지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져요.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져요. 서로 존중하면서 진짜 가족 같은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내일보다 오늘이 더 젊어요. 지금 시작하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 내용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답해드려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주변 친구나 부모님께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이막을 열어가요. 85세 늙은이의 진심 어린 조언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